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43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폭망하는 경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터키 방문에 목을 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정의개발당은 수도 앙카라와 최대 도시 이스탄불 시장을 그만 야당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향후 4년간은 총선도 대선도 없는 시기라서 차분하게 중장기 경제개혁에 나서겠다면서 경제 올인을 선언하고 여유를 부리던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가히 충격의 일패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4월 들어서자마자 터키 경제에는 곧바로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화폐 리라가 급락세를 보입니다. 작년 2018년 중에 이미 30%가량의 평가절하를 겪었던 리라와는 금년 들어서는 미 달러 대비 6% 이상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에는 심지어 5.98까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금년 1월 2일에 1달러 대 5.07 리라와 비교한다면 터키 경제의 취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미 실업률은 14.3%, 인플레이션은 19.7%에 달하는 가운데 금년도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2%라는 2009년 경제 위기 이후에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말 지방선거 이후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리라와의 추세를 지켜볼 때 리라와 방어를 위한 마지노선인 1달러 대비 6.5리라 붕괴 역시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라와 방어를 위해서 터키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외환 보유액은 4월 기준 2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중앙은행이 일주일 단위로 지방은행에 리라를 주고 달러를 빌려오는 편법을 사용해서 임시로 채워놓은 금액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외환 보유액은 115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한국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 규모는 39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터키 경제가 아슬아슬합니다. 높은 경제 성장과 수출 신장세에 힘입어서 이슬람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 집권 토대를 쌓아온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3월 31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돌아서는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고 경제를 살리느냐가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한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여당인 정의개발당 내에서조차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 불만을 품고 따로 분당을 시도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태 해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가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터키 리라와 폭락 사태 역시 미국이 터키가 억류 중인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론슨 석방을 위해서 터키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촉발된 것입니다. 결국 지난 4월 중순에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유이며 재무장관인 알 바이라크 장관은 중앙은행장을 대동하고 다급하게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잠식되는 가운데 향후 12개월 이내에 만기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단기 외채만도 1,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외채 만기 연장을 요청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지 않는다면 자칫 터키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1일 JP모건 체이스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터키 정부의 투자 유치 설명회는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참석한 400여 명의 투자자들은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방공미사일 도입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 한 미국과 터키 간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터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하면서 리스크 높은 터키 투자를 감수하겠다는 투자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터키 외채 상한을 여는 열쇠는 에르도안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같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나토 상공에서 S-400 미사일을 가동시킬 경우 시간이 흐르면 결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비행 패턴이 노출되고 스텔스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터키가 S-400과 F-35를 동시에 모두 운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터키로서는 S-400이냐 F-35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은 만일 터키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7월에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을 인수하게 된다면 카차, 즉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에 따라서 터키의 관련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 상황입니다. 미국의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는 터키 경제를 곧바로 파국으로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입니다. 이미 수차례 자신의 입으로 S-400 구입은 터키 주권에 관련된 사안이며 더 이상 논란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신이 뱉은 말을 걷어들이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간의 분열을 유도하고 러시아제 무기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터키에 대한 S-400 미사일 판매를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S-400 방공 시스템은 이제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미국과 터키 간의 신뢰가 달려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미국과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망하는 경제 속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미국과 러시아를 오가던 위험한 줄타기가 마침내 끝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의 선택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약 2주 전인 4월 19일 워싱턴 DC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 책상 앞 의자에는 미국과 터키 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알바이라크 터키 재무장관의 양옆에는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쿠슈너 선임 보좌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소파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앞에 있는 모습이 어쩌면 친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담임 선생과 학생부장 선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훈시를 듣는 학생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아있는 세 사람 중에서 무누신 재무장관만이 다리를 꼬고 편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명의 사위,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위인 알바이라크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시너 보좌관은 무릎을 모으고 단정한 자세로 트럼프의 훈시 아닌 훈시를 들었습니다. 알바이라크 장관은 S-400 미사일 문제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4월 하순부터 미국과 터키 간 냉랭한 분위기의 모정에 온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4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작년 1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후에 미군의 시리아 철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4개월여 만에 실시된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 핵심 내용은 역시 S-400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어제 5월 1일 이번에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터키 이브라임 칼린 대통령 보좌관이 전화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최근의 리비아 정세 및 터키 S-400 문제를 협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년 하반기 중 터키 방문 시기 및 의제를 집중 조율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작년 12월 통화 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터키를 방문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이 문제는 미국과 터키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거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었습니다. 냉랭하던 미국과 터키 사이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월 1일 터키 외무장관은 금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를 국빈 방문할 것이며 정확한 방문 일정은 존 볼턴 보좌관과 이브라임 칼린 보좌관 사이에서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터키 방문이 미 국무장관과 터키 외무장관이 아닌 양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 논의된 모양새가 다소 특이합니다. 그야말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존 볼턴 보좌관의 활약상이 돋보입니다. 존 볼턴 보좌관은 2월 말 하노이 미북 회담을 가볍게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와 터키, 일본 등 5개국을 한바탕 들어다 놨습니다. 엊그제 4월 30일에는 베네수엘라 과이도 임시대통령의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흘리고 나서는 등 그야말로 전 세계에 걸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존 볼턴 보좌관이 5월 2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존 볼턴 보좌관의 한국 방문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3박 4일간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을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정부가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가졌던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이은 방안은 일찌감치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존 볼턴의 방안은 꽁 대신 닭이 되는 것일까요? 5월 말 한국을 방문하는 네오콘의 기수 존 볼턴이 가져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터키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년 7월 터키 방문은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터키에 대한 국제 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경제 위기를 추스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하노이 회담 결렬을 비롯해서 금년 들어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정상외교 행보에서 터키와의 관계 개선은 제법 큰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미국의 군사적 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문제와 관련해서 베네수엘라를 지지하는 주요 5개국, 즉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 터키 대열에서 터키를 빼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금년 2019년이 나토 창설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필 2019년에 터키를 미국 및 나토의 영향권 밖으로 팽개쳐서 러시아 품에 안기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고로 동맹은 많을수록 그리고 그 관계는 깊을수록 좋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다면 끌어안는 게 답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터키 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S-400 미사일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S-400이 해결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터키 방문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일까요? 결자 해지, 끈을 묶은 자가 끈을 풀어야 합니다. 터키가 구상하는 해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터키는 그리스가 운영 중인 러시아제 S-300 방공망 시스템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프러스는 터키 공군의 영공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1997년 1월 러시아로부터 S-300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전면전 위협에 굴복해서 영국의 중재에 따라서 그리스에 S-300을 이관해서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300을 보관해오던 그리스는 2007년 사이프러스로부터 미사일을 정식 매입을 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그리스 사례를 포함해서 S-400에 대해서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와의 약속을 고려해서 일단 미사일 자체는 도입은 하되 실제 운용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S-400을 터키 본토가 아닌 터키령 사이프러스, 즉 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에 배치함으로써 터키 배치 주장을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셋째, S-400을 터키 우방국인 카타르나, 아제르바이잔에 돌려서 매각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도입은 하되 운영하지 않는 방안은 S-400 실물이 여전히 나토 회원국 터키의 영토 안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및 나토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터키 국내에서도 사용하지도 않는 요격 미사일을 25억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서 도입했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에 배치하는 것은 역시 터키령 사이프러스와 적대적 관계인 그리스령 사이프러스 공화국 및 그리스의 반대가 불보듯하기 때문에 역시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세 번째 방안인 카타르나 아제르바이잔에 매각하는 방안이 비교적 현실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제르바이잔 매각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카타르에는 미군 1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 지역 최대 미 공군기지 알-우데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8년에 알-우데이드 기지에 스텔스 전략 폭격기 B-1B를 배치 완료했습니다. B-1B 역시 S-400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중동 지역에 F-35를 본격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4월 15일에는 카타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미 공군기지에 F-35를 최초 배치했습니다. 이 F-35는 2주가 지난 4월 30일에는 이락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국가 즉 IS의 지하 터널 및 무기고 공습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F-35가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에 배치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결국 미국은 카타르에 대한 S-400 이동 배치를 터키 영턴의 배치와 별반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터키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이 S-400을 보관하다가 추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키는 이제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구입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으로 남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에르도안 대통령 역시 무너져가는 경제 위기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 수밖에 없나 봅니다. 러시아제 S-400 도입을 마냥 주장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투자를 신규 유치하고 외채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아예 멀어지게 됩니다.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터키 리라화 및 높아가는 외환 위기는 미국이 터키 제재의 칼을 꺼내드는 순간 눈덩이처럼 탄력을 받고 내리막길을 달려내려갈 것입니다. 게다가 터키로서는 미국의 F-35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참여해서 100대의 F-35를 도입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부품 생산에 참여해서 방산 분야에서 획기적 발전을 꾀하려는 꿈 역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5세대 전투기는 터키가 아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키 공군으로서는 4세대 전투기를 들고 그리스 공군의 5세대 전투기와 맞서는 악몽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3월 말 지방선거에서 이스탄불과 앙카라를 야당에 빼앗기면서 집권당 내 균열이 발생하고 경제가 적신호를 내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정치보다 경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음에 분명합니다. 지중해와 흑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의 전략적 위치를 과대평가하면서 전통 우방국 미국을 무시하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본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 앞에서는 한 수 접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나 봅니다. 유명한 선거 유세고를 상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꺾고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선거 유세 구호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The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정말로 유명한 선거 유세 구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